와, 진영균 학우님이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퇴근하셨어요? 대기세요? 어, 아, 어,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거저거 뭐 하다 보니까 쉬리고 뭐가 없어. 아, 당연히 오늘 회사 가셨는 줄 알고. 네, 아직 부산에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밤에 올라가시나요? 아니요, 내일 아침에 보통 새벽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무실로 바로, 새벽에 네. KTX 타고 올라가세요? 아니요, 차 가지고, 바로, 운전해서. 네. 그러면은 부산에서 회사까지 거의 한 아, 3시간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1시간 반 정도 그냥 갑니다. 대구에서 부산이 그렇게 가까워요? 네. 제 대구 부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되게 가까워져가지고, 네. 오, 그럼 뭐 저기 KTX 안 타고 차 갖고 갈 만하죠. 1시간 반이면 뭐. 네. 아, 요번 저기 근데 왜 저기 뭐야? 그때 전과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원래 그거, 제 입학할 때, 그 필립할 때, 예, 안전공학과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1차 때 지원하려고, 1차 때 지원을 못하니까 자리가 없더라고, 2차 때는. 예, 추가 예. 모집할 때 없어가지고, 도시 건축 계획학과인가요? 그쪽으로, 네, 갔다가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그 전과를 했죠. 아, 지금 저기 우리 진영균 학우님 그 줌에 아직도 네. 건축도시 계획학과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제 집에서 이거 그거 할 때, 1학기 때 할 때 저걸로 해가지고, 이름이 저걸로 아, 쓰는 지금 저기 어제하고 그저께도 부산도 비 많이 내렸어요? 예, 지금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요새 또 부산 하면은 얘기 많이 듣는 게 부산에 그 돼지국밥 있잖아요? 예,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돼지국밥.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돼지국밥이 유명하다, 한번 먹어봐라, 부산 가면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있는데, 예. 돼지국밥이랑 순댓국밥이랑 뭐가 다르냐? 돼지국밥에는 순대가 없고요. 뭐가 없다고요? 순대국밥에는, 돼지국밥에는 순대가 돼지국밥에 순대가 없고요. 없고, 예. 그러면 순댓국 시킬 때 순대 빼달라고 그러면 돼지국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돼지가 적죠. 네. 음. 네, 뭐 비슷한 거죠, 어쨌든. 순대 있고 없고 차이인데, 뭐, 음,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마다 이 양념 맛이 달라서, 이제 부산도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유명한 음, 집마다 가보면, 저도 음. 유명한 집은 찾아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가봤는데, 네. 맛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안태원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안태원 아버님. 이렇게 성함을 봤을 때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이번 학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마지막 시간에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진영훈 아버님은 또 비디오가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틀리구나. 이게 저기 뭐야. 그, 최근에, 아, 네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새 막 보다 보면, 특히 유튜브 이렇게 보면, 유튜버들 채널 중에서 먹방 채널이 그렇게 난리잖아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먹는 거 쳐다보는 게 그렇게 추잡스러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내내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보는 건지. 저도 이게 대리만족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좀 있는 게 제가 못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봤는데 못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회자돼가지고 아 도저히 이건 먹을 용기가 안 난다. 근데 궁금해. 한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홍어예요. 음, 그것도 완전히 확 삭힌 홍어. 말 들어보면 뭐 이렇게 딱 씹으면 뭐 암모니아 향이 막 코도 뚫리고 막 귀도 뚫리고 완전히 막 그리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삭힌 거를 몇 점 더 먹으면은 이게 막 그 입천장이 다 헐어버린다고 다 벗겨져 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 왜 먹지? 입천장이 다 헐고 막 암모니아에 막 뭐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공적으로 말하기 좀 힘들 정도로 그 맛 표현하는 게 뭐 화장실 뭐 먹는 맛이다 뭐 이런 거 왜 먹을까? 근데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이게 먹어볼 용기는 안 나고 먹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떨까? 대부분 제가 봤던 공중파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표정은 막 거의 뭐, 아, 이거 왜 먹냐,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유튜버들이 참아가면서 먹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홍어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예요. 삼합 이런 거, 뭐, 아,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했어요. 되게 좀 희한한 생각인데 라이브 공연 때도 나도 한번 먹방처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서로 예? 뭐 저녁 먹듯이 뭐 예를 들면 각자 술 한 병씩 예, 놓고, 예, 이제 이거 화면으로 짠하면서 예, 예, 예. 뭐 예를 들면 음주는 좀 그러니까 다음 음료수라고. 주에는 메뉴를 우리 치킨 갖고 치킨에 뭐 콜라 이렇게 놓고 먹으면서 하자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다가 아 과연 호응이 있겠나 뭐 이런 생각 들고 혹시 진영문 아버님은 홍어 드세요? 예, 먹죠. 아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네. 먹어볼까 하면은, 이제 뭐, 저도 뭐, 거슬러서 먹긴 먹습니다. 그러면 그 홍어를 먹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만족감?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 정도가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음식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거랑 좀 비슷할까요? 그냥 홍어를 먹었을 때 없어요? 비교할 게, 비교할 게 없네요. 그 그, 만족도가 네. 만족도, 그냥 그, 생선 먹는 느낌하고, 회 먹는 느낌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네. 아무래도 맛이 이제, 예, 그, 아모니아의 향이, 아까 교수님 그 홍어 얘기 딱 하시는 순간 그 향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된 향이, 예, 나면서, 수아아고님이 지역이 그쪽이시라서 더 드실 기회가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김사하고님은 진짜, 저기 홍어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무친 것만. 아, 아 네, 그거 너무 그러니까 맛있죠. 결혼식이랑 저기 뭐야 네, 뭐 장례식장에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때도 무친 거 대접해 못 먹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 저기 뭐야 홍어 무침은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그 잔칫날 꼭 먹는 거. 막 이게 매콤하면서도 뭐 이렇게 딱 씹히는 맛, 이 식감도 너무 좋고 또 서울에서 오이랑 뭐 먹어요? 이런 같이 예? 서울에서 먹어요? 먹죠. 아, 그래요? 특히 장례식장에는 꼭 나오죠. 홍어 무침. 서울에서도? 예. 아, 그래요? 몰랐네. 근데 이제 그 홍어의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하고 또 미나리가 아니라 뭐죠? 도라지인가요? 도라지도 같이 넣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쵸. 도라지, 오이 뭐 이런 그쵸, 그쵸. 아삭아삭한 이런 야채랑 응, 같이 응, 넣어가지고 응. 탁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새콤하니 아주 그냥. 너무 근데 맛있진 않은데. 저는 경상수산을 접한 적 없는데 주변에도 먹어보시고 드린 분들 중에 매니아가 되시면 아, 그게 어떻게 매니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매운맛 있잖아요. 음, 매운맛이 사실은 통증이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되게. 근데 거기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거기 한번 훅 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그 미팅 때문에 어디 회사를 이렇게 들렸다가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대구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대구탕을 그냥 딱 비주얼만 봤을 때는 그 복지리처럼 이렇게 담백할 거다 생각하고 국물을 첫 술 딱 떴는데 와 그게 묘하게 새콤하니까 묘하게 매콤하니까 네, 너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건가? 그런 건가요? 홍어가 이렇게 홍어 매니아가 드신다는 거는 그 암모니아와 그 통증과 이런 것들이 뭔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생각나고 막 이런 건가? 아니요, 씹다 보면 고소해요. 그래서 먹죠. 고소우니까. 근데 아모니아 향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암모니아 향 그 때문에. 맛의 기억 때문에. 제가 그런 음식 지난번에 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밖에 딱 안 먹었는데 자꾸 기억나는 게 저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네, 언어. 전어 구이 있잖아요. 아, 전어 구이는 자꾸 생각나. 너무 고소해가지고 자꾸 생각나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제가 느끼는 그 아련한, 정말 좀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홍어가. 홍어 또 삭히지 않은 거는 뭐 먹을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괜찮다고. 근데 이제 홍어를 완전히 삭힌 거. 더더군다나 그 홍어 애 있잖아요. 애. 그 홍어 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무슨 뭐라 그러지? 너무 되게 굉장히 크리미하다 그런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치즈 먹는 느낌이라고. 나 이상하게 홍어도 안 먹어보고 홍어 애도 모르는데 왜 자꾸 침이 꼴럭 내가 말하면서도 자꾸 침이 꼴꺽꼴 삼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저기 진영민 아버님은 삼합 드시나요? 네, 먹죠. 그러면 홍어 마는 못 드시고. 아니, 홍어만으로도 먹습니다. 안태현 아버님은 홍어 드시는 접한 적이 없었다 그러셨죠. 경상도에 뭐 그런 비슷한 거 있나요? 홍어 정도 이렇게 뭔가 웬만한 용기 아니면 먹기가 힘든 거. 아, 상어고기? 아, 포항, 상어고기, 포항하고 상어고기가 뭐죠? 이쪽에서 네. 경주, 포항 이쪽은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네. 상어고기가요? 고래고기하고, 아니, 저 울산 쪽에 고래고기 뭐 드시러 가는 건 봤어도 상어고기는 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어떤 맛인가요, 상어고기는? 네네. 울산에 계시는군요. 네. 근데 왠지, 어, 상, 왠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고래고기, 이게 딱 그냥 그 단어 듣는 순간, 먹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도, 왠지 좀 삭힌 느낌의 고래고기. 그거랑 비슷한 게 별로 이렇게 뭔가 전투 의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가 몇 개 있잖아요. 말로만 딱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염소, 염소가, 그죠. 염소고기나 뭐, 양구이? 양갈비? 이게, 저는 이상하게 양자 딱 들어가면, 그쵸. 맛있어요. 양꼬치 맛있어요. 양갈비랑. 양은 왠지, 누린내 안 나요. 그 냄새 날 것 같고, 왠지. 안 예, 뭐, 나요. 먹어보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고래고기도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소고기 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저는 그 얘기 할 때, 그럼 소고기 먹지 왜 고래고기 먹고, 소고기 먹지. 또 그게 다른 어떤, 어떤 게요? 고래고기. 예, 고래고기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그러는데. 요새 또 그 포획하는 게 또 그래가지고, 고래고기 이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그 맛 때문에, 음, 장생포, 음, 그렇죠.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고래고기가. 근데 울산에 보니까 이런 좀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케미칼 이렇게 해접하러 갔을 때 거기 하나케미칼에서 뭐 식사 마련해준다고 여러 군데 갔었는데 닭 요리도 되게 좀 일반적으로 먹는 백숙처럼 안 나오고 되게 좀 다르게 나왔던 기억이 있고 울산도 맛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교수, 교수님 질문 있는데 하나만 해도 돼요? 네, 네, 네. 과제 제출하면 채점 언제까지 해주세요, 보통? 채점 결과 언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시험 끝나고 확인할 수 있죠? 기말 끝나고요. 네, 네, 네. 그거 나오고 총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음. 노잼의 도시 대전과 1, 2. 울산이요? 광주가 갑인? 울산이 노잼이라고요? 광주가 갑인? 노잼? 아니던데. 울산은 제가 월미도가 울산에 있는 거 현대 아니에요? 중공업 진단하도록 막 가고 보면 거기 되게 많던데. 그냥 산업도시라고요? 아, 딱 스타크, 하는 버전. 예, 뭐 좋은 거죠. 스타크 인더스트리. 네, 네, 네. 그 광주는 어떤가요? 광주는 인더스트리얼도 없어요. 음.
회사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저 그래서 이직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아니 얼마 전에 광주 지역에 그 물이 없어가지고 상수도원이 말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였었는데 요새 좀 괜찮아졌나요? 예, 한번 물난리 한번 쫙 나서 또 다시 회복됐습니다. 상수도에 그 밸브를 한번 잘못 열어가지고, 전에 네. 이미 물이 부족해서 고갈됐는데 상수도 그 잘못 잠가가지고 물 한번 네. 버렸잖아요. 그 뒤로 한번 엄청 많은 홍수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예,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럼 그 직원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잘못 조작해가지고. 조용해요. 맞아. 그 사람 왜 징계 안 받아요? 잘리거나 징계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또 예, 예. 근데 그 밸브가 과실이니까. 저희 안에서도 뭐 네. 얘기하는데, 네. 이게 워낙 오래되고, 밸브 아, 간 구형 자체가 워낙 큰 거라서 쉽게 아, 점검을 하거나, 뭐, 열어서 점검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라 가지고, 대구에서도 이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쉽게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잘못 열었다가 강주 같은 경우가 열었다가 안 잠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깜빡한 게 때문에,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빡빡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밸브가 이제 음. 제 키만 하거든요. 뭐 그런 큰 밸브 같은 경우는. 아, 진짜요? 예. 저도 그 취수장이나 이런 데 가보고 놀랐는데 밸브 크기가 제 키만한 것도 있고, 근데 광주에 그 터진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300mm라고 했던가? 뭐, 그것도 엄청 큰 그거라서, 어, 근데 이제 안 쓰던 관이 이제 그거 해버리니까, 오작동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전자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몇 톤의 물이 막 나와도 바로 조치가 안 되고,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김사남 하구님하고 안태현 하구님하고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사남 하구님 의견에 조금 동의가 되는데요. 저는 울산 가서, 그 울산이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로 좀 다녀보면, 울산하고 여수하고가 좀 특이한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거주하는 데가 서울이니까 수도권에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일단 울산하고 여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그 교육생들이 서핑하러 간다. 두더지가 서핑을 하러 가더라고요. 야, 그런 취미는 예, 서핑하러 가더라고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 5시쯤 아니 울산이요. 울산 저기 현대중공업 그 직원들이 그렇게 서핑하러 가시더라고요. 네, 뭐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거기도 똑같았어요. 어디냐 여수. 예, 예,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김사영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모자 쓰셨습니다. 설마 지금 일어난 거 아니죠? 아니, 오늘 밖에 안 나가서 어, 네, 모자를 썼습니다. 어, 그쵸. 오늘 지금 저기 계신 데가 어디시라고 그랬죠? 지역이? 원주입니다. 아, 원주. 원주도 비 많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오는데요. 네.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음, 서울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내리고 어제도 어제도 좀 내렸나? 좀 내리고 오늘은 아예 안 오고. 예. 안태현 아버님 그건 제가 그 교육생들이 가는 걸 직접 봐가지고 서핑 간다 그러고 서핑 갔겠죠? 뭐 저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 차 타고 어디 가더라고요. 여수도 그렇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취미 생활이 가능한 곳이라 뭐 강원도는 원주는 좀 뭐가 있나요? 네? 원주는 좀 뭐가 있나요? 특이한 취미 생활. 취미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못 하는 거. 원주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냥 산 타야 되나요? 거의 자연과 관련된 딸기 따기 체험할 수 있고요. 아, 맛있겠다, 딸기. 딸기가 지금 철이 아니죠? 네.
뭐 할 수 있지? 오크밸리 스키 탈 수 있어요. 오. 아, 겨울에 몰려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자꾸 겁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 여름에 엄청 덥다 그러잖아요. 올 여름에 죽음이래요, 진짜. 엄청 덥대요. 제가 기억하는 게 2018년이 엄청 더웠거든요. 2018년 여름이 진짜 장난 아니게 더웠거든요. 막 땀 질질 나고 교육하는데 에어컨 틀었는데도 뭐 완전히 막 이게 안 될 정도로. 근데 그건 잽도 안 된대요. 올해 엄청 덥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름 정장도 더 맞추려고 좀 마음 먹고 있고.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근데 오늘도 연구실에 있는데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이게 에어컨 틀었는지 어땠는지 이게 전혀 감이 안 올 정도로 앉아있는데 막 땀 계속 나고. 진영원 학원님 좀 어떠세요? 이렇게 날 더우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점검하는데 힘드시죠? 힘들고, 힘들기도 힘들고요. 전 이 더운데 또 대구로 또 이직을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지금 아, 대구네 또. 와, 큰일이야. 어떡하냐, 대구. 대구 집에는 에어컨도 없습니다. 아, 데프리카. 그렇죠. 데프리카. 와, 장난 아니. 어떻게요? 대구 뭐 에어컨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는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이게 여름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근데, 근데 어떻게 에어컨을 안 사시고 그냥 계세요? 집이 그래도 뭐 소음기 틀어놓고 하면은 뭐 견딜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뭐 미루고 하다가 이제 저는 또 그 집에서 생활 안 한 지가 벌써 십몇 년이 돼가지고 음, 그래서 뭐 안 사고 어떻게 했는데 아 진짜 살 걸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또 여름이 또 대구라 그러면 겨울에 또 원주 아닙니까? 엄청 춥지 않아요? 실제로 체감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요? 제가 그게 왜 여쭤봤냐면 제가 2020년인가? 2020년도에 한 6개월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계속 LG 디스플레이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파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면 이제 있는데 온도 차이가 한 3, 4도로 나는 것 같은데 3, 4도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진짜 거의 딱 도착하면 오 추워 막 이 소리 그냥 나올 정도로 원주는 어떤가요 좀? 원주는 일단 겨울에 일교차가 일단 너무 많이 나고요. 예. 기본 반절기 때 막 15도 이렇게 15도, 20도 이렇게 일교차 나고 겨울에 추울 때는 그냥 강원도 내에서 원주가 좀 따뜻한 편이긴 예,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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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네,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그럼 보통 그 우리 저기 김세영 학우님은 지금 일하실 때 다 차를 갖고 다니시나요? 네, 어, 그렇네. 15도 뭐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차 안 갖고 다니면 이게 참 옷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러겠네요. 6점 비량 36사단이 있어서 시설 좋은 편이라는 소리를 동기들한테 36사단? 예, 뭐 36사단. 예, 우리 저기 김세영 학우님은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36사단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예.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럼 혹시 그 진영훈 학우님은 스트레스 풀 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겠지만 먹는 걸로 풀 때 뭐 이런 거 땡길 때가 있잖아요. 아, 이런 거 좀 먹고 싶다. 근데 저는 제가 대구에 별로 가본 적도 많이 없는데 대구에서 참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좀 막창이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돼지 막창인 거죠 거기서 파는 게. 돼지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먹기는 돼지를 많이 먹죠. 돼지를 많이 먹죠. 네. 왜냐면 가격이 그렇게 비쌌던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 저도 그래서 막창 대구에서 먹으러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가격은 범어 내거리? 범어 내거리 뭐 그쪽. 그 많이 먹으러 가는 그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되게 이렇게 가게들이 모여 있는 예, 예, 곳이. 예. 네. 그래서 그 대구에는
지인분하고 만날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대구로 강연하러 가고 오늘 저녁에 보자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범어내거리에 대구은행 본사 앞으로 와라. 음. 근데 사실 범어내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대구은행 그런 은행도 있어. 처음에는 이제 아니 무슨 그런 은행이 다 있어. 근데 갔는데 진짜 대구에는 대구은행이 짱이더만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동대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앞에 광장이 엄청 넓어졌더라고요. 예, 그 KTX역. 신세계 백화점하고 네, 뭐, 신세계백화점 들어오고. 예, 와, 이게 이렇게 넓었나? 이런 왜냐면 제가 그 신세백화점 막 공사할 때 그전에 보면은 그 통로점에 밤 구워서 파시는 할머니들 계시고 막 이랬었는데 그분들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근처에 그 대구 동대구역 근처에 이제 그 똥집거리 있잖아요. 예, 아, 거기도 또 술을 먹진 않는데 안주만 다 좋아해요. 이상하게 가서 엄청 먹고 원주는 사실 가본 적이 한두 번 있나? 원주. 서울에서 사실 마음 먹고 가면 1시간, 안 막히면 1시간 반 정도면 가는데, 이게 참 거시기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가 저희 원주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형 이렇게, 뭐랄까, 저희 형이 저랑 19살 차이나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 형하고. 저희 형 어렸을 때 개구리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개구리 생각하면 그 보기도 싫은데, 참 희한한 게, 혹시 저 김서영 아버님 파충류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냐고요? 네. 어휴, 진영근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뭐, 지금은 뭐, 가족 시키기 싫은데, 저도 뭐, 어렸을 네. 때 뭐, 메뚜기, 매미, 뭐, 개구리, 뭐, 많이 먹었죠. 먹었다고요? 저도 시골에서 매, 살아가지고, 매미를 먹어요? 예, 매미는 큰 집에 사촌 형들이 구워줘가지고, 예, 먹어보고, 매미를 먹어요? 예, 매미하고 매, 무슨 메뚜기하고, 맛이에요? 예, 무슨 맛이에요? 소고기 맛, 소고기 맛? 소고기 맛이요? 예, 그 매미 껍질, 그 날개도 먹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몸뚱아리 살만 맛? 먹죠. 예, 몸통 맛. 예, 대부분만 먹는 거죠. 대부분. 오, 아, 매미, 진영 개구리. 아버님 되게 사람 좋게 봤는데, 아, 안 되겠네. 이거. 뱀은 못 먹어봤는데. 아, 뱀이요? 뱀 먹어봤어요? 아, 팀장님이래. 누구지? 교수님? 아니, 뱀은, 뱀 맛있다던데 닭맛 난다고.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닭고기 맛. 악어도 그렇대요. 실제 먹어보면 진짜 닭고기 맛 예, 난대요. 악어도. 아, 그걸 어디서 근데,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나? 아니, 우리나라 악어고기가 없지 않나요? 아, 뭐 이거 나중에 한번,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야지. 뭐. 아니, 뭐, 저 태국인가 어딘가 동남아시아 가니까 그 야시장 딱 열리는데 가보니까 뭐 물방개 튀겨가지고 팔고, 야, 근데 그 비주얼이 이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이게. 아, 그래도 예전에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기 배낭여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무전 여행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너무 좋은데 이 처음에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했는데 이 그거 있다 보면은 이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뭐 징그럽고 나발이고 이런 거 떠나서 배가 고프니까 진짜 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진짜 생존의 욕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생존이 걸려버리면 뭐 물박이고 있는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도 먹고 막 별거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이제 물갈이를 좀 하긴 하는데 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여행지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꿈꾸듯이 얘기하는데 절대 가기 싫더라고요. 난 물방개 먹기 싫고 그런 경험 안 해도 되고 약간 아 그쵸 치안 문제죠. 그쵸. 예 맞아 위험하죠. 음 예전에 그래서 한때 되게 좀 유명했었던 인플루언서 중에 그 바람의 딸 그 이름 뭐지? 바람의 딸 한비야, 한비야. 한비야, 예, 나 바람의 한비야. 딸 한비야. 김수환인 줄 알았어. 한비야. 아, 예, 교수님 한비야 그쵸. 경구나.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뭐 걸어서 지구 한 바퀴 반인가 뭐 그런 책도 쓰고
욕 엄청 먹었죠. 그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여행했다가 피해본 여성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경험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그렇죠. 이게 또 여기에 또 안전이 나오죠. 워낙 그, 이제 너무. 교수님, 그쵸. 교수님, 네. 6월 17일 날 심포지엄 뭐 하는 거예요? 아, 위험성 평가 관련해가 지금 저기 안전보건 로드맵 중에서도 위험성 평가 얼마 전에 고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행 중인데 이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실무에 계신 분 중에서 쿠팡 그 부분에 부사장님. 대해서 좀 그 쿠팡의 유인종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세미나 하신다고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6월 17일에 몇 네, 바뀐 시입니까? 곳이요. 예. 몇 네, 시에 그날 해요? 심포지엄 하고 식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그때 해요? 제가 전달 듣기로는 2시인가 3시인가 한다. 17일 서울에 시험치로 기도사 시험이 2차가 서울에서밖에 안 치거든요. 17일 아, 날 잘 됐네요. 서울에 갑니다. 몇 오, 시에 끝나나요, 그게? 시험 10시부터 치면은 100분 동안 이면 끝나거든요. 장소가 어, 여의도고, 네. 맞아요. 안테나고님 진짜 맞아요. 이 고시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더 헷갈리게 해놓고 헷갈리게 하고 퇴보됐죠. 맞아요. 그 7조에 지금 현재 고시 바뀐 거 7조에 보면 기존 방법 그 빈도 강도로 하는 거 그대로 있고 뭐 체크리스트, OPS 뭐 이런 거 다 섞어놔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8조에서 추정이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뭐 설명은 위험성 결정안에 들어갔다는데 결정 내용 보면 그런 내용 있지도 않고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첩법 대상 사업장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기존과 똑같이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어떻게 추측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음. 그날 뭐 이제 쿠팡에서 CSO니까 그 유인종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현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영이라고님은 그날 가능하신 건가요? 참여하시는 건가요? 일정 올라오는 거 보고, 뭐, 네. 오후에 특별한 거 없어서, 시간 되면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관리 감독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그냥 인정한 거가 아닌가 뭐 그런 거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으로도 300 이상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야 뭐 돈도 있고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역량도 많이 쌓였고 하지만 이게 소규모 업체들이 문제인 거죠. 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도 또막 스마트 안전보건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또 분리돼가지고 그것도 또 헷갈려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각반이요? 아, 우리 저기 안테나고는 마이크만 되면은 이게 금방 말씀하실 거 이거 채팅으로 다 각, 칠래니까 되게 각반 원래 안전관리비 안 돼요? 됐는데, 저희 썼는데? 다시 안 된대요? 안전이 아니래요, 각반은? 안 된대요. 아니, 왜 보호구잖아요. 어쨌든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게 보호구가 아니지? 아, 하여튼 이런 지그들 멋대로 해요. 기준이 참. 그 감독관이 기준이니까 감독관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돼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땡, SSA인지가 뭐예요? 땡, 그냥 무시한다고. 땡하는 분이 아, 쌩 까는 예, 분위기라고요. 음, 음, 무시하는 분위기다.
어, 안전모 턱근, 네. 그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안 돼요? 원래 달려있던, 교체를 하면 안 된다? 아, 인증이 없다. 아니 근데 원래 안전모에 껴있는 그 턱은 진짜 불편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저희, 예, 예. 이 그래서 싸구려 같이 저희도 생긴 거. 보건관리자가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던 거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다 바꿔줬거든요. 어, 음. 불편하잖아요. 그거 비싼데 훨씬? 패션 턱끈이. 놀구들 있네, 진짜. 아, 안 된다고? 왜 팔아? 그냥 안전모 구매할 때, 그냥 껴가지고 음, 처음부터 그거 있냐? 일체인 거, 일체로. 진짜 치사 빤스다. 별걸. 진짜 쓸데기 없는. 이거 편집해주세요, 교수님. 아, 근데 제가 이게, 그쵸, 그쵸. 뭐, 아니, 뭐, 편법이어도 뭐,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 안전이 또 효율하고도 또 매치가 돼야 되니까. 이게 또 보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관리비 정산, 예. 걸리기 진짜 좋으니까. 예. 그리고 근로감독관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또, 그죠? 응, 와서 자기들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니까. 작년에 됐어도 올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응, 입맛이 달라요. 올 때마다.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기준도 다 여기저기 달라요. 지금, 저기, 안테나고님 이거 핸드폰으로 치시는 거 아니죠? 느리다고 꼽준다. 느리다고. 아니, 느린다고, 빨라서. 그쵸, 그쵸. 이게 저기, 뭐야, 어, 이 특수기호 이거까지 같이 하는데 이렇게 빨리 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뭐예요? 월요일날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까먹었죠? 교수님, 음, 월요일날, 별표이 삭제해도 사실 도서협의체를 협의하거나, 음, 그쵸. 오, 그쵸, 그쵸, 오. 그쵸.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 음. 이유는 없죠. 그게 뭐, 지금 고시도 사실 뭐,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큽니다. 뭐, 여러 가지로. 아파. 그렇죠. 괴롭죠. 저기 마이크만 대서도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영훈 하고님은 지금 준비는 뭐 어느 정도 잘 되셨어요? 시험 맞습니까? 예, 예, 예. 그, 거의 뭐,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내일을 두고, 뭐 보세요? 안전기술사? 예? 아니요, 아니, 아니, 지도사. 지도사. 지도사? 예, 안전이요? 예, 건설 안전. 건설 그리고, 안전? 예, 네.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정리는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 학원님, 우리 편하게, 동아리 만들었는데 들어오세요. 시험이요? 동아리. 자격증 동아리. 초대해 주십시오. 저번에 링크 한번 본 것 같은데, 왜 오고 안 오세요? 있어가지고. 우리 2명 필요한데. 와주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 계세요. 아,
저희도 김서영 드리겠습니다. 님도 저기 뭐야 자격증반 가입하시죠? 들어오세요. 하구님도 뭐 시험 준비하시지 않아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도 실은 안 해요.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뭐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뭐 어쨌든 하는데 발 들여놓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정보도 올리고 막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뭐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 어쨌든 견에 들어가면 오세요. 학과 동아리인가요? 네, 이번에 2학기 때 신청할 거예요. 학과 동아리로. 2명 필요해요, 저희. 2명 더 있어야 돼요. 여기 두 분 가시면 진영이라 아버님하고 김서영 아버님 딱 가시면 되겠네. 어서 딱 오십시오. 갔는데 그 동아리 만들자마자 진영이라 아버님 지도서 따버리고 이러면 완전 아유, 땡큐 베리 감사. 더 하세요. 다른 것도 따세요. 거기다가 다음 학기에 이제 또 저기 석사학위 통과하고 이러면 완전 와 뭐 아주 나이스하네요. 아유, 영광이죠. 오세요. 신경사 아버님은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토요일 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원 논문 관련해서 궁금하다고. 응? 저 과기되는 연구실로 토요일마다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3학년 아닙니까? 김경사고님도. 3학년이에요? 4학년 아니고? 제가 학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근데 대학원 뭐 진학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물어본다고. 이호경 학우님이 4학년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음. 김경사고님은 3학년 아니었구나. 그럼 근데 이게, 지난번에 MT 갔을 때 인사했을 때 4학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원을 네. 저도 이제 그 들어가기 전부터 논문 주제를 잡고 이제 2년을 준비를 해봤는데도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음. 결국은 완성을 못 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빨리 이 잡고 가는 것도 이게 어떻게 잘못 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가서 이제 상담도 좀 많이 해보고 이제 수업도 이제 뭐 두세 과목 들어보면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거를 딱 정해서 하면 훨씬 좋은데 근데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실험을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실험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재에 관한 실험을 하면서 그걸로 논문을 많이 거기다 대부분의 연구실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실험이 이제 그 실제 실험이 아니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이제 네, 네. FTS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예, 시뮬레이션이다 예.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학부 그 대학원 학생들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스를 넘겨주면 이제 연구실 컴퓨터가 빠르니까 그거를 네. 돌려주고 이렇게 다시 저한테 결과물을 주고 이렇게 몇 번 피드백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실험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예, 체감상 네. 눈에 직접 보이는 거하고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것이 이제 결과물이 조금 와닿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게 예, 그래서 뭐 미리 뭐 딱 주제를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의지가 계속 꾸준하게 간다면은 뭐 그 4학기 다니는 동안에 잘,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요번 학기에 제가 그 석사과정 학생 4명 논문 심사하는데 이제 석사과정 학생 4명은 요번 학기에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 심사하는 거고요.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한 7명 논문 이제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석사과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들도 제가 딱 같이 논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아, 이건 진짜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뭐 논문 주제를 어떻게 해서 그 방법론을 뭘 써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끌고 나가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주제 잡는 것도 좀 어려운데 그게 주제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글로 쓰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이 논리적인, 소위 말하는 논설문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문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씩 그 졸업 요건이 다르겠지만 영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영어 논문 투고해가지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바이랭구어도 아니고 네이티브도 아니다 보니까 막바로 그냥 영어로 논문을 못 쓰잖아요. 일단 한글로 써놓고 그걸 다시 영어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글 논문을 이렇게 딱 쓰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글쓰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이 안 써지니까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당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신경사고님한테도 이제 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 좀 해드릴 건데 논문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형식이 어떤 건지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논문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 형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요번에 석사 발표하는 그 학생들 논문을 딱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지적했다기보다는 이제 피드백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인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이게. 논문은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용 표시를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오늘 기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기준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신경사고님 오시면 이제 그런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또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예, 또 방법론 들어가면 또 할 거 되게 많고. 그 진혁 하고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또 요새 또 공대에서도 질적 연구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글로써 풀어가지고 뭐 이런 문헌 고찰도 많이 하고 고찰한다는 거는 기존에 연구됐던 것들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논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또다시 분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량도 많아지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학기 됐는데 논문을 쓴다고 썼는데 와서 딱 읽어보면 이제 소위 피드백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이게 형식이 안 맞으니까 이거 더 이상 내용 볼 것도 없죠. 형식이 안 맞는 내용 봐서 보여요. 이제 제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요렇고 인용도 일단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출처에 있는 글에 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타까지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 표시를 한다는 거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한 존중의 의미거든요, 그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요런 나보다 선대 연구자가 이런 걸 했던 거를 내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는 거야. 간접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내가 좀 정리해서 쓰더라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내 게 아니면 거기에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딱 읽어보면 이게 어떤 학자가 말했던 어떤 이론이 근데 그 인용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또 반대로 이제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이론을 본인이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확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진영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라도 어느 정도 알고 준비하면 사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딱 들어가서 이제 4학기 해야 되지만, 야, 내가 할 게 이렇게 많구나. 내 논문 주제를 지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 주제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게 많은데, 그럼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뭐 4학기가 지나면 딱 4학기에 맞춰서 졸업을 할 수도 있고, 박사과정 들어가면 더 빡세거든요, 그게. 일단 석사는 뭐 어쨌든 석사라고 하더라도 박사과정 들어가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영어 그럼 외국 그 학술지에 있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엑셀 파일로 기존에 선행 연구 분석한 엑셀 파일표 드린 적 있나요? 그 1학기 때, 뭐? 아니, 지난 2학기 때, 네. 네. 보여드린 적 있나요? 예, 화면으로 그때 보여주시고, 네, 공유는 안 했나요, 제가? 네, 아, 그럼 제가 진영이라고님한테는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이제 예, 뭐 그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영어 논문도 쓰셔야 되잖아요. 박사과정까지 가실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해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영어 논문 쓸 때는 그러면 내가 타겟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 그 타겟 논문에서 내가 연구 주제로 할 만한 이것과 이게 정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매치하는 것도 다 분석을 해놔야 투고를 해서 그게 억셉되고 또 피어 리뷰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쓰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과정이 잘 넘어가면 박사과정 한 절반 이상 끝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같은 경우도 박사과정 입학하면 10명 입학하면 1명 정도 졸업해요. 10명 입학하면 9명은 졸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수료로 끝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포기하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사실 석사과정 하고 나서 박사과정 하면 뭐 수업 듣는 게 뭐 어렵겠어요?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 졸업 요건 맞추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면 이제 동력도 떨어지고 또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외 저널에 투고를 했을 때 리젝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내용보다도 그 해외 저널에서 요구하는 포맷을 안 맞춰오면 그건 더 이상 심사를 해주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내용 보지도 않고 뭐 5분 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그런 거, 그런 포매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뭐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면 준비하는 데는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 논문 연구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신용기 학원이 가까이 있으면 또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참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근데 거리가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네. 저 요즘에 프로젝트 좀 몇 개 하는데 사람들하고도 직접 만나는 게 서로 이동하는데도 같이 서울에 있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줌으로 회의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차피 결과물이나 이런 거 파일로 서로 공유하면 되고 일정에 잡으면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 있는 사람들 팀원들이 모두 다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 아무리 쓴다고 해도 내가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록을 작성한 기준 자체가 내 개인적인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빼먹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잘못 정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그 네이버 클로버라는 앱을 쓰거든요. 예, 회의록 정리해주는, 예. 예, 그냥 녹음하면 바로 그냥 한글로 바로 정리되니까 요새 더 기능이 좋아진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2시간 녹음을 다 했는데 녹음 다 하고 집에 이제 연구실 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2시간짜리 이거 언제 다 정리하나 막 머리 아픈데. 근데 와 요번에 AI 무슨 기능이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요약을 해줘. 그 2시간짜리를 딱 요약하는데 와 진짜 끝내주더라고. 그러니까 급한 대로 빨리 요약한 거 넘기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맞춰서 딱 하다 보니까 일의 어떤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진영이 학우님 그 실제로 논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관련해서 뭐 서로 얘기할 게 많이 있겠죠. 네. 네. 2학기 그러니까 때 이미, 김상현 예. 학우님도 학교 졸업하시고 그 대학원 과정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괜찮죠. 사실 이 안전 분야 쪽이 이 각각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되게 많으니까. 기말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 기말 시험 범위는 7강부터 13강까지죠. 네. 중간고사 기간까지 빼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교환 위주로 쭉 보시면 뭐.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 또 마지막 다 왔어요. 이게 또 항상 학기 시작할 때, 야, 이것도 어? 시험 2차 면제된다고 박사과정 준비하시던 분이 있던데. 아, 그쵸. 박사학위 있으면 이제 그거. 근데 뭐 그러려고 저기 지도사 2차 면제 받으려고 박사학위 그게 졸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어. 네, 그쵸. 공부 계속 하시고, 학위도 따시고, 지금 여기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이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석사 과정도 하시고, 박사 과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후대에 다른 분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익혔던 감각이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배우셨던 부분들, 다른 분들한테 계속 알려주셔서, 이런 것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잘 펴져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매 학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한 학기 시작되는구나. 야, 이것도 큰일 났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지나면
오늘과 같이 아 벌써 다 끝났네. 약간 그러면서 아쉬움이 조금씩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은 저와 같이 한 학기 이렇게 매 학기 끝나면서 아쉬움 남기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 단계를 도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쨌든 요번 학기도 그래도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뭐 비록 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다음 학기도 또 다른 과목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학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학우님도 원주에서 춥지 마시고요. 재밌게 잘 지내시고 진용근 학우님 빨리 나으시고요. 김서 학우님도 이직하신 직장에 잘 빨리 적응하시고 나머지 학우님들 다 감사드리고 이 안태현 학우님도 네 안태현 학우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